을 벌면 지방세까지 하면 2,100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근데 필요경비 처리로 9천만 원을 인정받는다.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1,000만 원에 대해서 대략 세금이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2,100이 아니라 6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죠. 이래서 필요경비 처리가 중요하다. 해외결제부는 홈택스 뜨지 않습니다. 카드사에 들어가셔서 해외결제부 엑셀 파일을 세무사님한테 주시면서 이거 비용 처리 해달라고 말을 해야만이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지금 내시는 거 무조건 제가 절반 가까이 아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절세무소 대표 김창인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궁금한 거는 워낙 유튜버 많잖아요. 유튜버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왔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 폭격할게요. 네, 대답 폭격기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세무서의 입장은 내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소득을 번다면 사업자를 내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가 뭐 오나요? 제재가 일반적으로 오기도 하죠. 다만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벌었는데 오지는 않고 일정 금액, 그 일정 금액은 사실 국세청만 알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고 내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래도 월 500 정도를 넘어가면 사업자를 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절세에 좀 유리하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딱 500으로 규정 짓기는 어렵지만 만 34세 이하인 분들이 주로 유튜버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상인 나이인 분들도 계시지만 청년이 하실 때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이 있는데 사업자를 내지 않았을 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비 처리 뭐 이런 게 다 처리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유튜브는 자기가 혼자 편집하고 촬영하고 내가 사업을 위해 쓰는 그 모든 비용들은 불법이 아니고서야 다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사업자 등록을 해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경비 처리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근데? 이게 경비 처리라는 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제 뺨을 쳐주세요. 경비 처리는 필요 경비 처리를 줄임말인데 필요 경비 처리란 매출이 있을 거잖아요.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 그 수익을 벌기 위해 내가 지출한 돈, 세법상 용어로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이 필요 경비로 처리하는 걸 경비 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경비 처리를 하면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고 비용을 인정받으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예를 들면 1억을 벌면 세금을 통상적으로 지방세까지 하면 2,100만 원 정도 내거든요. 내가 필요 경비로 인정을 만약에 한 푼도 못 받았다, 처리를 못 했다 하면 2,100만 원 고스란히 내는 거예요. 근데 필요 경비 처리로 9천만 원을 인정받는다. 그러면 1억이 아닌 1,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1,000만 원에 대해서 대략 세금이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2,100이 아니라 6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죠. 이래서 필요경비 처리가 중요하다. 좋은 세무사님을 못 만났어요. 이게 처리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안 될 가능성도 있죠. 엄밀히 말하면 원칙적으로 이거를 다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사적으로 썼는지 사업상으로 썼는지 다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빠짐없이 이거를 대표님들한테 여쭤봐서 사업으로 쓴 거는 비용 처리를 제가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귀찮으면 그냥 사적 지출로 봐서 비용 처리 안 할 수 있죠. 모든 세무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을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 지역 외에는 창업 감면? 뭐 이런 혜택이 있잖아요. 그게 유튜버한테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유튜버도 되죠.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일정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생애 최초로 감면 대상 업종을 창업을 한다면 5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만약에 나이 또는 지역 둘 중 하나만 충족을 한다면 50%, 즉 소득세 절반을 깎아줍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차려야 되는 게 이득이에요? 못해요. 생애 최초로 창업을 할 때 정해지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아는 만큼 절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용을 쓰는 것들 있잖아요. 세무사님들은 다 알 수 있다는데 맞아요? 그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면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세무계산서도 안 끊고 현금영수증도 안 끊으면 세무사님이 내가 지출한 그 내역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계좌일치한 내역을 세무사님이 알 수는 없어요. 법인님이 알 수 있는데 개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 내가 비용처리 하려면 적격증빙,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끊던지 아니 카드 결제를 해야만이 비용 처리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안 끊으면 세무사님이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메타 광고를 많이 돌리잖아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유튜브 분들도 구글 애즈도 많이 하시고요. 이런 광고를 쓰실 때 계좌일치를 하나 카드 결제를 하나 결론은 세무사님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세무사님 아까 카드 결제 분명히 뭐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했는데 국내 결제부는 알 수 있어요. 홈택스에 다 뜨거든요. 근데 해외 결제부는 홈택스에 뜨지 않습니다. 즉 구글 애즈나 메타 페이스북은 안 떠요. 그래서 카드사에 들어가셔서 해외 결제분을 조회하신
다음에 해외결제부 엑셀 파일을 세무사님한테 주시면서 이거 비용 처리해달라고 말을 해야만이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버 많잖아요. 네네. 이 영상을 보고 네. 유튜버들이 또 이제 우리 세무사님께 연락 네. 드릴 수 있잖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유튜버 전문입니다. 세금 지금 내시는 거 무조건 제가 절반 가까이 아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